이문세? 이문세 조조 할인. 조조 할인을 본 세대인가요? 침범하고 공격할 때 어떠신가요? 저희를 찾아주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깨에도 생기는 건가요? 어깨도 생기죠. 네, 당연히 생기겠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음흠. 자기가 자기 그 관절을 공격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관절이든 막론하고 다 생기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활액막이 자가 면역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활액막이 있는 관절, 모든 관절은 다 류마티스 관절이 침범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근데 교수님 외래 보다가 어깨가 처음 아파가지고 류마티스를 진단하신 적이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대부분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께서 의뢰를 보내주실 때 제가 보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류마티스 질환이 먼저 손부터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또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손은. 모양 틀어지고 손이 먼저 아파서 거기서 가고 그 다음에 어깨가 좀 큰 관절이니까. 그렇지. 발견이 좀 늦게 되는 그렇죠. 건 발견이 늦게- 약간 어깨 그렇게 같은 볼 수 경우에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에 어깨도 생깁니다. 하지만 당연히 생기는 거고 이제 류마티스의 병이니 그러니까 류마티스 질환이 어깨부터 발병해서 오는 경우는 흔하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유병률을 보니까 음. 10만 명당 한 20명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 정도 생긴다고 보면 본인이 생겼을 때 아 내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어깨에 발생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각해지나요? 심각해지나요? 심각해지지 않나요? 류마티스 질환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진행하는 그렇죠. 거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네. 약을 먹어야 되죠. 자가 면역 질환이기 자가. 때문에. 네. 근데 어깨만 국한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관절에 다 오는 건데 그 중에 어깨에 유독 심하게 발생하는 분, 뭐 손에 발생하는 분 이렇게 부위가 나눠질 수는 있는데 흔한 부위는 손가락, 뭐 이제 큰 무릎 관절이나 큰 관절들, 어깨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깨만 포커스를 두고 치료하는 게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전신 질환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네. 전신 질환인데 네. 그러면 무슨 증상이 주로 생기게 돼요? 류마티스 질환이? 손이 뻣뻣함, 뻣뻣해요. 예, 관절의 뻣뻣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조강직. 또 어려운 말씀. 아니야. 조조강직. 우리 옛날 우리 대학 다닐 때 그 조조할인? 조조강직. 아니 조조 할인. 이문세? 이문세 조조 할인. 조조 할인을 본 세대인가요? 봤어요. 나 됐어. 그래서 아침에 뻣뻣해진다. 조조 강직이 문제고. 보통 자고 일어나면 저도 뻣뻣한데 1시간 정도 이제 오랫동안 뻣뻣할 때. 그리고 어깨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류마티스 전체를 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 맞아요. 어깨에 대해서도 치료를 병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그럼 좋을 것 류마티스 약을 직접 처방은 안 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좋은 네. 질문이죠. 왜냐하면 정형외과 의사가 네. 예전에는 류마티스 질환 다 치료했는데 네. 점점 이제 의학이 세분화되면서 쉽게 말하면 류마티스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생겼어요. 류마티스 내과라고. 류마티스 질환 치료에만 담당하신 분들이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저희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들 계시니까 제가 류마티스에 해당하는 약물 치료를 전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고, 예. 왜냐하면 되게 난 잘 몰라서 안 하고. 내과는 섬세해야 그러니까 돼. 용량 맞추 어, 못하겠더라고. 이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 어깨와 관련된 중요한 거네요. 어깨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를 하나요? 약물 치료가 일본 약물 치료 일반 기본이고요. 아닌가요? 그냥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망가지니까 별로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시경 수술은. 맞아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액막 그 부분이 원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내시경으로 그 부분을 제거해 주면 효과가 아주 좋은 경우가 있죠. 아주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릎도 그렇고요. 팔꿈치, 손목, 그리고 어깨 관절을 포함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로 조절이 안 되는 단계에서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맞아요. 심해하고 조조강직이 심해지는 그런 단계. 근데 내과 선생님들은 보통 그렇게 의뢰를 해주십니다. 그 약을 계속 이렇게 증량하면서 보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증량 못한다. 예. 그런 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주시면서 활액막 절제술에 적응증이 되겠느냐 봐달라고 하시면 그때 딱 저희가 보고 괜찮을 것 같아 해서 치료하면 내시경으로 하는 활액막의 그 간단한 수술의 효과가 이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저는 좋다고. 류마티스 질환에서 활액막 절제술의 결과는
그 전에 약으로 안 되던 정도 통증의 완화와 부종의 감소와 생활의 불편감이 나아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인공관절도 할 수 있잖아요. 관절이 상태가 이렇게 보존이 돼 있는 분들에게는 활액막 절제술 정도가 되고 관절이 딱 붙어가지고 연골 다 손상돼 있고 그런 단계가 되면 그때 통증이 심하고 기능이 떨어진다. 그때는 인공관절로 가야겠죠. 어떠신가요? 저도 당연히 그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랑 비교해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런 가요? 통증이 자기 몸에서 공격했던 그 조직들이 다 없어지니까 맞습니다. 인공관절 하면서 네, 근본적인 치료까지 되는 면이 있는 거죠. 네. 인공관절 수술에 여러 가지 질환에서 할 수 있다면 네. 그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환자의 만족도도 좀 높고 결과도 좋은 것 같더라. 근데 오래 쓸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만큼 이렇게 한 번 수술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뼈가 좀 약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수술이, 너무 심각하시면 수술이 잘 됐을 때 얘긴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수술 들어가 보면 막 관절 이미 마모가 너무 그렇죠. 진행해서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서 고정을 튼튼하게 돼야 이게 기능을 하는 건데 뼈가 너무 없으면 그렇죠. 고정력이 약하죠. 그래서 수술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건물로 치면 지지 기반 자체가 퇴행성 관절염 좀 딱딱하다고 하면 류마티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수술할 때도 좀 까다롭고 감염도 좀 더 많잖아요. 감염 위험성도 높고 그게 류마티스 약물의 또 효과 때문에 그렇잖아요. 류마티스 약물이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가 그렇습니다. 들어있으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스테로이드가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감염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결과는 만족도가 높은 그런 맞아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하지만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걸릴 수가 있나요? 콩 걸릴 수 있죠. 당연히 걸릴 수 있겠죠. 자가 면역 질환의 자가 면역 발병이 유전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런 환자들 많이 봤어요. 방직성 방직성 척추염, 염증성 관절염이란 카테고리 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그렇죠. 수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강직성 척추염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관절을 침범하는 질환이 척추를 침범해서 척추가 다 붙어버리죠. 허리를 못 굽히고 앞으로만 요렇게 대리석상처럼 몸이 굳어지는. 일종의 류마티스 질환인데 그건 언제 생기냐면 젊은 때 생기니까 맞아요, 잘못돼서. 군대에서 진단이 많이 돼요. 제가 군의관 할 때 강직성 척추염으로 이렇게 진단해서 전역하고 병사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나이 때 생기는 건 예스라고 해야겠네요.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우리 피 검사로 확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병원에 가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에 어깨에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깨는 어깨 정형외과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는 말은 그만큼 자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가 집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시다 그러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행복한 어깨를 기원합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